제20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20회 같은 경우는 그 난이도가 조금 쉬웠습니다. 아무래도 저번 회차와 저번 회차가 조금 쉽긴 했는데 이번 시험은 조금 더 쉽지 않았나. 자, 중급이 계속 쉽게 나왔었어요. 18회, 19회, 20회. 아마 21회 가면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자, 20회 중급 기출문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다음 축제 체험 행사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이제 역시 1번 문제는 유물 유적 문제겠죠. 선사읍나의 1번지 석장리. 아하, 공주 석장리가 나오면 당연히 구석기지요. 공주 석장리입니다. 저는 이걸 모르는데요. 상관없어요. 왜? 설명에 또 나와 있습니다. 힌트가 계속 주어져요. 자, 공주 석장리에서 4만에서 1만 년 전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구석기죠.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 자, 1번 주먹도끼 만들기. 역시 구석기지요. 구석기, 주먹도끼, 뗀석기지요. 1번 맞고. 자, 2번 고인돌 그림 그리기.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인데요. 틀렸고. 세 번째 미송리식 토기, 청동기 대표 토기지요. 자, 네 번째 보시면 반달돌칼로 이삭 자르기. 청동기 때 추수할 수 있는 기구. 그래서 반달돌칼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달돌칼은 우리가 특별히 외우셔야 돼요. 석기시대 같죠? 돌칼이니까. 하지만 그 반달돌칼은 뭐와 관계가 있다? 벼농사와 관계 있다. 그러니까 청동기 틀렸고. 자, 다섯 번째 보기 보시면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자. 당연히 뭐 철제 농기니까 철기시대 이후겠지요. 답이 될 수 없고.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에서 찾아봐라 라는 거죠. 국가 찾는 문제예요. 자, 구급마다 한 사람을 세워서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는데, 자, 제천행사 얘기가 나왔죠. 천군이라 불렀고, 또한 나라마다 별업이 있는데 소도라고. 그래서 천군과 소도, 당연히 어디입니까? 사만이죠. 사만의 재정 분리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번은 부여, 나번은 고구려, 다번은 옥저, 라번은 동해, 마번이 사만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자, 고구려, 부여, 그리고 옥저, 동해, 사만인데, 사만은 이제 어렵게 나오면 마한, 변한, 진한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이거 외우셔야지요. 자, 고구려의, 왜 이렇게 나왔지? 예. 자, 부여에서 부여의 아들 주몽이 내려와서 고구려를 세우고, 그렇죠? 그리고 옥저와 동해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여, 고구려는 우리가 누구든지 알 수 있다. 위치를. 그렇죠? 그런데, 자, 그 옥저 동해는 어떻게 외우냐? 자, 위에서 아래로 가잖아요. 그래서 한반도에 옥동자가 살았고, 마변진. 이렇게 마변진 3번만 하면 외울 수 있다.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동자, 마변진이다. 이러면, 우리가 위치를 외울 수가 있다. 2번은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자, 3번 문제 갑니다. 다음 특별전에 전시될 문화유산으로 일치하는 것. 자, 문화유산이에요. 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 모르겠다. 기와 같은데 모르겠다. 자, 지난해 사로국에서 출발해서 천년 역사를 이어간 나라 뭡니까? 자, 이 지난해에서 사로국으로 가고 사로국에서 신라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6세기 지증왕 때 신라라는 표현을 썼죠. 아무튼 자, 사로국에서 발전한 신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신라의 유물이 아닌 것. 자, 1번 금관, 신라 겁니다. 금관총. 자, 2번 칠지도는 백제 거지요. 그래서 관련 있는 왕이 누굽니까? 근초고왕이에요. 그렇죠? 백제 근초고왕이 그 외왕에게 하사한 칼이죠. 세 번째는 임신석이석. 역시 신라 건데
임신년에 화랑 둘이 맹세를 한 거죠. 공부 열심히 하자라는 내용의 임신서기석. 자, 네 번째 성덕대왕 신종 역시 신라 건데 뭐 흔히들 에밀레종으로 알고 계시는 성덕대왕 신종 신라 유물입니다. 자, 5번 토 붙은 항아리인데 이것은 이제 미추왕릉, 그러니까 이제 신라 거예요. 경주에서 발견이 된 건데 경주 미추왕릉 지구에서 출토가 된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신라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고 우리가 이제 4번 문제로 갑니다. 4번. 자, 다음 다큐멘터리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이제 별걸 다 물어보고 있다. 제목을 만들어 봐라 라는 얘기예요. 자, 장면 하나. 임준성에서 당군과 맞서 싸우는 흑치상지가 나왔고, 자, 주류성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복신과 도침이 나왔고, 도침, 복신. 그리고 복신을 제거하는 부여풍이 나왔고, 백강전투 혹은 백총강전투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것이 다 어느 나라 거지요? 백제입니다. 백제 맞아요? 아니요. 백제 부흥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그래서 안승, 고현무, 건모장, 그렇죠? 자, 그리고 요 아래 요 동네가 이제 고구려, 고구려 부흥운동이고, 자, 이 아래 동네에서 백제 부흥운동이 있었으니 흑도복 풍이다라고 외우세요. 그래서 자, 안승을 왕으로 떠받들고 건모장과 고현무가,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자, 안 검고 검은색이 아니에요. 그런데 도복은 흑색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안 검고 흑도복 풍,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외우면 엄청 편하다는. 위에는 고구려 부흥운동, 아래는 백제 부흥운동이고, 자, 고구려 부흥운동은 신라가 지원을 했지요. 백제 부흥운동은 외가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백총강전투는, 백강전투는 외가 전선을 이끌고 와서 전투를 했었던 전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흑도복풍 이렇게 나왔으니까 백제 부흥운동이다라는 거죠. 백제 부흥운동은 백제가 멸망한 다음 3년, 660년에서 663년까지다라는 것. 자, 한번 풀어봅시다. 1번. 고구려 부흥운동 아니지요. 안검구가 나와야지요. 자, 두 번째. 후삼국의 통일, 후삼국 통일 얘기가 나오려고 그러면, 뭡니까? 왕건이 나와야겠지요. 그렇죠?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 얘기가 안 나왔다는. 세 번째. 나당전쟁이요. 나당전쟁은 676년에 있었습니다. 백제 부흥운동 있고 고구려 부흥운동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당 전쟁이 있으니 관련이 없다라는 것. 자, 네 번째 발해건국이요. 698년인데 이 백제 부흥운동 그리고 조금 이따 고구려 부흥운동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 유민들이 위에 올라가서 발해를 건국하는 것이니 시기적으로 좀 거리가 있지요. 다섯 번째 백제 부흥운동 그렇죠. 5번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5번 문제로 갈게요. 자, 밑줄근 불상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덕수궁 미술관에서 전시 중이던 불상이 도난당했습니다. 뭔지 모르지요? 어떤 불상인지 모른다. 사라진 불상은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거고, 자, 고구려. 자, 연호가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래요. 연호. 자, 이런 불상이 있었냐?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1번. 자, 일단 이불병자상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발해 이불병자상이니까 일단 고구려 불상 아니니까 틀렸고요. 두 번째, 금동 영가 7년명 금동열애비상이죠. 그래서 이것이 고구려 건데, 자, 참 그림 너무 잘 그리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불상, 입상이 있고 광배가 있죠. 이 광배 뒷면에 이렇게 돌아보면 연가 7년에 이렇게 스님들이 만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써 있거든요. 연가 7년. 연가 7년이 새길명 새겨져 있다. 그래서 연가 7년 연호. 그렇죠. 그래서 고구려 금동열애입상 2번이 맞죠. 그래서 연가 7년명 금동열애입상이 정답이구나. 세 번째,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 삼국시대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과는 거리가 있고, 뭐 글자가 써 있을 때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은
고려시대 불상이죠.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아무래도 균형미가 쇠퇴하는데 이 그 아미타 열의 좌상 같은 경우는 신라 양식을 신라의 영향을 받았다 보니까 아름답게 되어 있다라는 것. 자, 5번은 도피한사 철조 비로잔압을 좌상인데 신라 겁니다. 통일신라. 그래서 2번이 우리가 정답으로 체크를 하고 6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불상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5번은 조금 간간히 나오는 거고 이 1, 2, 3, 4번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1, 2, 3, 4번의 특징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쓸데없이 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나오니까 드리니까 체크 잘 하시고요. 6번 들어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지도와 같이 행정구역을 편제한 나라의 지방 통치에 대해서 보자. 한주, 삭주, 명주, 웅주 이렇게 하니까 주를 세어보니까 몇 개예요? 9주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지도에 뭐라고? 오소경이 9주에 오소경이 체크가 돼 있죠. 자, 이거 언제예요? 신라입니다. 어느 신라? 통일신라죠. 자, 그렇다면 통일신라 문제에서 통일신라의 내용, 그렇죠? 담란. 어떤 것들이 구주 오소경에 대한 내용일 것이냐 찾아보자. 1번, 관찰사가 지방행정, 조선의 팔도지요. 조선의 팔도에 관찰사가 파견되고 고려의 오도에는 안찰사가 파견되고. 자, 두 번째,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주연보다 더 많은 것은 고려 지방 제도지요. 세 번째, 지방세 견제를 위해서 상수리 제도가 실시되었다. 자, 이거 통일신라 제도예요. 그래서 지방의 그 지방에 어느 정도 힘 있는 세력들을 어떻게 수도의 일정 기간 여기에서 니들 일정 기간 여기서 지내야 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고려 시대로 가면 기인 제도로 변화하게 되는데 일종의 이제 인질 제도 아닐까라는 얘기죠. 그래서 3번은 신라, 통일신라 얘기니까 정답. 4번, 국경 지역에서 병마사가 파견돼서 외침에 대비하였다. 고려 시대 어느 동네지요? 양계입니다. 북계와 동계. 자, 다섯 번째, 수령 보좌와 함께 향리 감찰을 위한 유양소가 설치되었는데 그것은 유양소는 조선시대, 그러니까 이제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6번은 3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7번은 이제 만화 얘기가 나왔어요. 만화 그림이 나와 있고 우리 이제 중급 시험에 단골 있죠. 단골. 만화 같은 거 엄청 좋아해요. 만화 컷. 자, 7번 문제입니다. 다음 만화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아니, 간밤에 마신 물이 해골물이었다니. 진리란 모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나는 당으로 가지 않겠다. 신문화쟁론으로 종파 간의 대립과 분열을 극복해야지. 자, 누구죠? 원효지요. 그렇죠? 원효 대사입니다. 자, 원효는 당나라에 유학을 가려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가려고 떠나다가 유학길에 밤에 이제 비 오죠. 그래서 비를 피하기 위해서 동굴에서 이제 자다가 목이 타가지고 새벽에 있나가지고 물을 마셨는데 엄청나게 달고 시원했다. 그래서 이제 자고 있났더니 내가 어제 마신 물을 봤더니 해골바가 토를 했지요. 바로 그 자리를 토하면서 깨달은 거죠. 뭐라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그렇죠? 그것이 일체 유심조고 원효는 이제 그래서 나는 깨달았으니 가서 배울 게 없다.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돌아가죠. 그래서 불교의 교리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대중화에 힘써서 화쟁사상, 논쟁을 화합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아미타 신앙, 불교의 대중화, 그렇죠? 이런 것들. 화쟁사상은 다시 얘기해서 일심사상, 그렇죠? 일심사상, 일체유심조, 이런 것들이 이제 원효. 1번 볼게요. 화엄정을 도입하였다. 화엄정은 의상인데요. 자, 두 번째, 수선사를 조직하였으니 고려, 진울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유불일치설, 해심이죠. 그래서 해심이 고려 때, 고려 후기에 성리학의 수용의 발판, 어느 정도 사상적인 발판을 마련한 것이고, 네 번째, 불교 대중화에 공헌하였다. 그렇죠? 원효. 그래서 아미타 신앙, 나무 아미타불만 외우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부처님이 돌봐줄 것이다. 뭐 이런 것이죠. 5번 왕후 천축국전. 천축국이 인도죠. 인도를 당을 거쳐서 인도를 갔다가 돌아온 기행문을 남겼으니 해초입니다. 해초 왕후 천축국전. 그래서 정답 4번. 우리가 이제 8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지역에 도읍하였던 나라, 국가를 찾는 문제인데, 자, 지금 그림에 나오는 환도상성 모르겠다라는 거죠. 근데 국내성이 나왔어요. 각조총이 나왔고 장군총이 나왔어요. 에이, 지금 장난쳐? 고구려입니다. 그렇죠? 고구려 국내성 지역이고, 이것이 지금 이제 지한 지역, 지방 지역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자, 고구려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거지요. 1번 동맹, 서욱제 등의 풍습이 있었다. 고구려지요. 동맹, 제천행사, 국동대열에서 열렸고, 서욱제, 그래서 결혼 풍습이었고, 그렇죠? 두 번째, 골품제를 통해서 신분을 엄격히 차별, 신라지요. 신라의 골품제. 세 번째, 연맹 왕국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멸망하였다. 이상한 소리. 왕국으로 발전합니다. 연맹 왕국으로 가지 못했던 나라들은 그 옥저, 동해, 그리고 사만. 근데 이제 사만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백제와 신라로 갔으니까 요거하고는 조금 틀리죠. 그래서 만 정도가 돼야겠죠. 만은 가야로 가고, 그렇죠? 가야. 가야에서 이제 연맹왕국까지 못 가지요. 네 번째, 왕 아래 마가우가 구가 저가가 있었으니 부여의 사출도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다섯 번째, 화백회의 신라지요. 신라. 국가중대사 귀족회의죠. 자, 8번에 1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9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김해 출토 판가봇, 그리고 고령 출토 금동관. 김해에 금관가야잖아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금동관은 대가야 겁니다. 그렇죠? 대가야. 지금 보면 뭐예요? 가야 지역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문화유산을 남긴 나라, 가야 지역. 끝났습니다. 그죠? 가야. 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1번. 국학을 왜 설치를 합니까? 신라 신문왕 때인데, 그렇죠? 자, 두 번째. 22담로를 지방에 설치했다라는 백제죠. 백제 무령왕 때. 22담로, 22부는 누굽니까? 성왕. 그렇죠? 신라 신문왕. 그래서 둘 다 답이 될 수 없고. 세 번째. 자,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백제 성왕이지요. 남부여로 국호를 고치고요. 네 번째. 철을 낙랑과 왜 등에 수출하였으니 가야지요. 가야. 다섯 번째.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하였으니 누굽니까? 신라의 진흥왕이지요. 비교적 쉬웠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가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풀어봐라 라는 비교적 쉬웠던 문제예요. 이걸 보고 어려웠다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되지요. 공부를 안 하신 거죠. 이 가야의 그 금동관 같은 건 너무 유명한데요. 그렇죠? 중학교 때도 배우셨을 거고 고등학교 때는 당연히 배웠고, 아니면 뭐 넘어갈게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인물이 활동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가번은 이제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양력, 상주, 호족, 아작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 정도면 아셔야 돼요. 이론 강의를 재밌게 들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아셔야 되는데 모른다. 그럼 넘어가세요. 자, 나라를 세우고 완산주의 도읍을 정했으니 이제는 알아야지요. 견훤의 후백제입니다. 언제 건국하지요? 900년에 건국합니다. 왕위 계승의 불만을 품은 장남 신검에 의해서 금산사에 갇혀서 죽을 위험에 처하다가, 그렇죠? 결국에 견훤은 탈출을 해서 당시의 고려 왕건에게 투항을 하고 이렇게 이제 끝을 맺는 것이 936년의 후백제. 자, 그럼 끝났네요? 900년부터 936년. 너무 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이네요. 동그라미 5번에 마번. 자, 11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밑줄근 왕의 재위기간이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봐라. 왕이 백관을 불러서 금나라를 섬기는 문제. 금나라가 나왔으니까 일단 고려시대 아닐까요? 그렇죠?
금나라 섬기는 문제에 대한 가부를 의논했는데 모두 섬길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자경과 적중경 들말이 말하기를 금나라가 날로 강해질 뿐 아니라 우리 국경과 인접해 있어서 섬기지 않을 수 없다. 또 작은 나라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옛날 제왕이 취한 도리니 섬겨야 된다라는 거요. 자, 이거 뭡니까? 이자겸이 금나라 그 4대 관계가 이제 체결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금의 4대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수락을 했어요. 그렇죠? 이것이 1125년 인종 때입니다. 이때 아무튼 됐습니다. 자, 기억번.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다. 강화도 천도는 1232년. 만약에 모른다고 해도 연도는 당연히 모르시겠죠, 여러분들이. 이건 언제입니까? 몽골 황제 때예요. 몽골 황제 때입니다. 자, 금은 어느 나라죠? 여진이잖아요. 그렇죠? 여진이 쳐들어오고 맨 처음에 거란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진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몽골이 쳐들어와서 이때 강화도로 천도하는 거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고. 자, 니은번 누비황금법을 시행했다. 고려 초 광종 때지요. 자, 대급번 묘청이 서경춘도를 주장했다. 1135년. 그렇죠? 그래서 1125년에 이렇게 되고 이자겸이 이제 내가 왕이 돼야지 하면서 1126년에 이자겸의 난을 일으키고 이것이 진압이 되고 그 다음에 9년 뒤에 그렇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전개가 됐지요. 이때도 역시 인종 때니까 맞고요. 리얼번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하였으니 1145년인데 연도는 모르셔도 되고요. 인종의 명으로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작성을 합니다. 편찬을 합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번 5번이 정답이지요. 12번 문제로 갈까요? 자, 12번 다음 자료로 알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아보자. 지금 보니까 조운선이 나타나 있고 윗동네 포창, 경창 이렇게 막 여러 창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제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지요. 좋은 제도. 그래서 바닷길을 이용해서 세금을 걷는 것이지요. 그래서 각 9년에서 세금을 걷어서 조창에서 운반해서 경창으로 운반을 하는 것이 당시에 조세, 쌀이나 콩으로 조세를 거뒀고 이것을 바닷길로 운반했다. 그래서 조운제도입니다. 조세 운반제도. 자, 1번 상평창에서 상평창은 물가조절기구입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거니까 1번이 틀렸네요. 1번 정답. 자, 2번 고려시대 조운제도를 토대로 마련하였다. 맞고요. 세 번째 고려에도 있었어요. 조창에 모은 조세를 경창으로 운송하였다. 조창에서 경창으로. 네 번째, 평안도의 조세는 해당 지역에서 사용하였다. 자, 지금 보시면 지도에 보면 이 윗동네 있죠? 이 윗동네는 안 걷었어요. 그렇죠? 아니, 안 걷은 게 아니고 운반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기에 세금을 안 걷어요? 아니요, 걷어요. 걷었는데 당시에 이 청나라, 명나라나 청나라 있죠? 그래서 이들이 사신들이 왕래를 하잖아요. 왔다 갔다. 그러면 이때 이제 사신 접대해라 라고 해서 사신 접대비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가지고 익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이 있어요. 이 제주도도 역시 익류 지역인데 제주도는 사신 접대할 게 없죠.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여기도 예외. 그래서 함경도, 평안도 그리고 제주도는 익류 지역이었다라는 거. 맞는 얘기고. 다섯 번째, 현물로 받은 조세는 운반하기 위한 제도. 그렇죠? 그래서 배를 통해서 운반하기 위한 제도. 12번에 1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우리가 이제 13번 문제로 갑니다. 1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13번인데 3점짜리예요. 와, 어렵겠다. 그렇죠? 한번 봅시다. 조선시대 온실, 조선이네요. 서양의 온실보다 170여 년이 앞서 있다. 와. 자, 조선시대 생활과학서인 상가요록에 의하면 독일보다 170년 앞서 온실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온실은 기름 먹인 한지를 지붕에 씌워서 자연광과 습도를 조절하고 온도를 이용해서 온도 조절을 하였는데 이와 같이 조선 전기에는 과학기술,
지금 보면 조선전기의 과학기술을 묻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거죠. 자, 조선전기 과학기술. 자, 기억번. 개미자 그리고 갑인자. 개미자는 태종 때고요. 갑인자는 세종 때입니다. 어찌되었건 두 개 다 조선전기니까 맞는 거지요. 살짝 다시 얘기해서 인쇄술과 관련이 있는 것. 니은번. 강우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축구기가 제작되었으니 세종 때 장현실에 의해서. 모르시면 뭐 그렇죠. 공부 안 하신 거지요. 자, 디귿번. 서양 축성법을 가미한 수원 화성이 축조되었으니 정조 때지요. 정조 때 정약용에 의해서 거중기를 사용하지요. 리을번. 사상의학에 기초한 통일수세보원이 저술되었는데 고종 때 이제마입니다. 이제마에서 체질별 치료법이 수록되어 있는 거죠. 사상의학. 그래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정답은 이제 1번 기억 미음번이죠. 14번 문제로 갑니다. 자, 14번.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물을 찾아봅시다. 제가 엎드려 생각해보니 처음에 이 글을 올려 학문을 논한 것들이 전하의 뜻을 감동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에 신이 성학을 밝히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현인들의 가르치는 방법으로 그림을 붙여서 전하께 올립니다. 성학. 성학 나오면 이황 또는 이겠지요. 그런데 그 그림,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성학 10도라고 나와줬지요. 자, 성학 10도 하면 이황입니다. 그렇죠? 와, 선생님 요거 외우기 되게 힘들어요. 자, 암기. 이황이 먼저 사람이고 성학 10도를 저술하였고 이는 성학 지묘를 저술했지요. 먼저 사람, 나중 사람. 그렇죠?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아하 이렇게 창피해. 그렇죠? 외워요. 이렇게 외우시고 그리고 내용도 알아야 돼요. 성학 10도, 군주 스스로 성학에 힘쓰도록 해야 된다. 군주가 공부해서. 군주가 시간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신하들이 군주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성학에 이끌게 성군이 되도록 지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의 성학 지뷰의 내용이죠.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외울까요? 있잖아요. 시옷 스스로. 그렇죠? 이것도 억지예요? 그러면 이는 뭡니까? 집요하게 가르쳤다. 됐다라는. 자, 창피해. 아무튼 자, 성학 10도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누군지 이황인지 알겠다. 이황은 주리론의 선구자지요. 됐습니다. 한번 봅시다. 1번. 후락 논쟁을 주도했다. 조선 후기 노론에서 호론과 낙론으로 분화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현량과 실시를 건의하였다. 조광조지요. 조광조에 의해서 관리 추천제. 세 번째. 10만 양병설을 이가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네 번째. 일본 성리학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그렇죠? 이론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일본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이 이황의 주리론입니다. 다섯 번째. 불시잡변을 저술해서 불교의 폐단을 지적한 것은 정도전이죠. 정도전. 불교 비판. 그래서 4번이 정답. 우리가 이제 15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가는 이조전랑 자리를 두고 김효원과 심의겸이 대립하면서 나타났지. 뭐예요? 이 붕당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붕당정치. 선조 때 동인과 서인으로 갈리게 되는 것. 이조전랑직에 대한 문제지요. 맞아. 처음엔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졌는데 그 후에는 동인은 북인과 남인으로 서인은 노론과 서론으로 분화되었어. 와. 자, 지금 보면 여학생 입장에서는 선조 때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남학생 입장은 붕당정치의 전개 전부 다를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자, 1번. 공론을 앞세운 정치 운영을 추구했다. 이것이 붕당정치고요. 두 번째. 신진사대부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던 건 이거는 고려시대 때입니다. 자, 붕당정치는 선조 이후 등장한 것이죠. 그래서 신진사대부는 고려 말 등장하는 거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세 번째. 상호 비판과 견지를 기본 원리로 하는 것 붕당정치. 네 번째. 한국 이후 일당 전제화 추세가 나타나고 다섯 번째.
숙종 때죠. 이거 숙종 이후. 학문적 경향과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분화되죠. 그래서 동인, 서인, 남인, 북인. 그렇죠. 그리고 노론소론. 그래서 15번이 2번이 정답. 우리가 16번 문제로 갈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이 작품은 원나라 나왔어요. 원나라. 라마교 불상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금동 관음보살 좌상입니다. 이외에 원나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문화유산. 그러면 고려시대. 그렇죠? 그래서 원에 영향을 받은 문화가 어떤 것이 있느냐 보자라는 거죠. 기억번. 천산대렵도. 자, 천산대렵도 같은 경우는 누가? 공민왕이 그렸습니다. 공민왕.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천산대렵도 사냥하는 이런 사냥하는 이런 모습인데 시기적으로 맞죠? 그래서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공민왕의 천산대렵도입니다. 자, 니은번 볼까요? 천마도가 나와 있죠? 천마도는 신라의 천마총에서 출토가 된 거니까 답이 안 되고, 일단 천마도는 천마총에 벽이 있습니까? 벽이 없죠? 벽이 없는 돌문지 덧널 무덤지는 엄청 큰데 여기에 벽화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천마도라는 것은 말의 안장이 있죠. 배 이렇게 그 안장에서 이 안장을 좀 더 늘린 거예요. 그래서 안장이 요만큼이다. 그러면 요만큼 이렇게 더해서 그림을 그려놨으니 이것이 천마도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배가 이렇게 보이면 창피하니까 배를 가려준 거예요. 배 가리게. 자, 디귿번.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것은 원나라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것이고, 지금 현재 어디에 있어요? 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용산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하고 있다. 1번. 화엄사 4사자 3층 석탑은 통일신라 거지요. 틀렸고, 기억번, 디귿번, 2번이 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가 17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찾아보자. 조선시대 중앙 정치조직. 그래서 해당 기구 가 모르겠어요. 최고관직은 영의정. 그런데 가 밑에 보니까 6조가 나왔죠. 그러면 최고관서는 의정부가 되어야죠. 그렇죠. 의정부 밑에 6조 이렇게 나오니까 의정부는 이제 3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래서 1번 볼게요. 경연을 담당한 것은 홍문관입니다. 홍문관. 자, 두 번째, 역사서 편찬은 춘추관이지요. 춘추관. 세 번째, 수도 행정과 치안을 담당한 조선의 기구 한성부지요. 네 번째, 국정을 총괄하면서 합의제로 운영이 되었던 의정부입니다. 다섯 번째, 국왕의 직속 사법기구로 왕권강에 기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 중대사, 그렇죠? 영모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재판소 의금부지요. 의금부의 하우카라 그러죠. 여기에 이제 판사는 왕이 되는 거죠. 왕이 직접 재판을 하는 것. 엄청 무서운데. 아무튼 17번에 이제 4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18번 문제로 갈게요. 18번은 화폐 문제가 나왔어요. 돈. 중급에서 화폐 문제는 비교적 쉬운데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는 어렵다는. 18번. 다음에 설명하는 화폐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 주화는 당나라에서 처음 당나라에서 처음 만들었나 봐요. 고려에서는 성종 때 철전으로 만들어졌고, 우리나라 최초의 주화로 중국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뒷면에 동국이라는 글씨를 새겨 넣었는데, 자,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이 고려 성종 때니까 어려울라나? 자, 첫 번째 당백전입니다. 고종 때죠. 고종 때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당백전을 막 찍어냈죠. 조선 고종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돈을 찍었다. 자, 두 번째 건원중보입니다. 이것이 고려 성종 때예요. 자, 세 번째 사만통보지요. 고려 숙종 때입니다. 네 번째 해동통보네요. 고려 숙종 때예요.
다섯 번째, 상평통보지요. 상평통보는 조선의 이제 인조 때 발행을 해요. 인조 때 발행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숙종 때 전국적으로 유통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숙종만 기억하셔도 되고 인조는 모르셔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8번에 2번이 정답, 19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일기와 관련된 전쟁 당시에 있었던 사실. 전쟁 내용이 적혀 있을 것 같아요. 봅시다. 1592년, 임진년이네요. 그렇죠? 건내량의 지형이 매우 좁고 암초가 많아 판옥전선이 서로 부딪히게 될 것 같아 싸움하기가 곤란했다. 자, 형세가 불리나게 되면 적은 기슭을 타고 무트로 올라갈 것이므로 한산도 바다 가운데로 인해서 모조리 잡을 생각을 했다. 이건 이제 임진왜란 때 적은 난중일기죠.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인데 지금 한산도 대첩이 나왔죠. 한산도 대첩, 그래서 임진왜란 때다라는 거죠. 이 한산도 대첩, 한산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학익진을 전개하게 되었죠. 자, 아무튼 임진왜란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1번, 최영이 왜구를 격퇴했으니 고려 말 최영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강홍립이 후금에 항복하였다. 이것은 조선 광해군 때 중립외교지요. 그래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강홍립이 후금에 투항을 하게 되는 것. 자, 세 번째, 곽재우가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임진왜란 때지요. 임진왜란 때. 네 번째, 홍의장군. 자, 이종부가 쓰시마섬을 정벌하였다. 누구 때입니까? 세종 때예요. 세종 때. 대마도 정벌. 자, 다섯 번째, 정봉수가 용골상성에서 항전하였다. 정묘호란 때입니다. 요 문구도 조금 기억을 좀 해 두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정묘호란, 정봉수. 자, 그래서 19번에 이제 3번 임진왜란 내용이죠. 자, 20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가에서 다 전투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걸 찾아봐라. 자, 가번, 나세, 심덕무, 최무선 등은 진포에서 외적과 싸워 승리하고 됐다. 자, 가번은 뭡니까? 진포전투예요. 진포전투, 그래서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고려 말이지요. 나번 볼까요? 자, 몽골군이 오자 김윤우는 처인선으로 피난가 있었습니다. 자, 몽골 상수 살리타가 그곳에 공격 왔을 때 김윤우가 바로 사살했다라는 거죠. 처인선 전투입니다. 그래서 몽골의 2차 침입 때 김윤후가 활약을 했지요. 자, 답은 강감찬은 기병 1만 2천 명을 선발해서 산중에 매복시키고 굵은 밧줄로 소가죽을 꿰어 물을 막았다가 적들이 왔을 때 한 방에, 그래서 큰 대승을 거두었다. 귀주대첩이죠. 그래서 거란의 3차 침입 때, 그렇죠? 그럼 순서, 연도를 제가 안 적었죠? 그래도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고려는 맨 처음에 거란이 쳐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진이 쳐들어오죠. 그리고 몽골 애들이 쳐들어오고요. 그리고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거란, 여진, 몽골, 왜구 이렇게 거여, 몽, 왜만 외우시면 돼요. 거여, 몽에. 그러면 거여, 몽, 왜. 그렇죠? 다나, 가가 돼야지요. 다나가 5번이 정답이죠. 자, 21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이 도자기는 주로 14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중엽까지 제작되었다. 거친 질감과 소박하여 천진스러운 무늬가 조화를 이루어 우리의 멋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1930년대 고유섭은 천청자의 분을 발라라는 거지요. 장식한 자기라는 뜻으로 분장, 회청, 사기. 청자의 분을 발랐다. 분청사기다라는 거지요. 자, 그럼 다시 얘기해서 분청사기를 찾아봐라 라는 거죠. 1번은 뭐예요? 깨끗하죠? 순백자입니다. 백자. 그래서 16세기
살인들이 집권하면서 살인의 취향과 맞으면서 유행을 했던 것. 두 번째, 이것이 이제 분청사기죠. 조화, 어문, 편병입니다. 분청사기, 조화, 어문, 편병.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세 번째, 이것은 이제 청자인데요. 뭐라고 해야지? 연꽃같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청자투각 칠보문이 이것이 향로예요. 향로. 향을 피우는 그릇이지요. 향로. 네 번째, 요것은 이제 다들 아시는 청화백자입니다. 청화백자, 매중문호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섯 번째, 요것은 이제 상감청자죠. 그래서 청자상감, 운학문이 매병이지요. 너무 유명하다. 처음 하는데요? 뭘 처음 봐요? 이걸 처음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정답. 우리가 이제 22번 문제로 갈까요? 22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대외 정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인조가 얘기하네요. 저들의 요구에 어찌하겠소? 인조 때, 호란인가요? 자, 이번에 굴복하면 더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니 오랑캐인 여진족과 형제 관계를 맺는 것은 목숨을 걸고라도 막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안 나왔는데 이 오랑캐는 누굽니까? 오랑캐는 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조니까. 왜? 후금과 형제 관계. 이것은 뭡니까? 첫 호란이죠. 그것이 뭐예요? 정묘호란입니다. 만약에 병자호란을 내고 싶으면 뭐라고 나와있죠? 청나라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형제관계가 아니고 군신관계가 나와야겠죠. 자, 1번. 진리를 추구하는 중리배교 광해군 때지요. 광해군의 중리배교. 두 번째. 자, 수신사를 파견해서 이거는 뭡니까? 조선 고종 때입니다. 한참 뒤에 있죠. 수신사. 강화도 제약 체결 이후에. 세 번째. 친명배금을 내세워 후금을 적대시했다. 그렇죠. 그래서 후금을 적대시하니까 얘들이 쳐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번이 정답, 정묘호란 얘기고. 네 번째, 여진족의 근거지를 점령하고 동북 구성을 쌓았으니 고려 예종 때입니다. 고려 예종 때 동북 구성. 다섯 번째, 척화비를 세워서 동상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하였으니 이것도 고종 때죠. 고종 때 누구? 흥선대원군 1871년. 자, 22번에 3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23번 문제로 가볼게요. (23번) 문제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기사의 제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역사신문인데요. 친척이 무슨 죄입니까? 도망간 작은아버지의 목까지 저에게 물린다니요. 이웃의 몫을 대신 납부하고 어린아이와 죽은 자도 내리. 와, 이거 지금 조선 후기에 짜증나는 일들이지요. 지금 맨 위에 도망간 작은아버지 가족이잖아. 네가 물어라는 거죠. 그 아랫줄에 보시면 이웃의 몫을 대신 납부하고 가깝게 살았잖아. 네가 대신 내고. 자, 그 어린아이와 죽은 자, 어린아이 황구첨정. 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백골징포. 자, 이게 뭡니까? 군역의 폐단이죠. 2배, 3배를 막 물게 했던 군역입니다. 군역, 그렇죠? 자, 1번. 대동법 실시, 공물. 자, 이것은 군역에 관련된 일이지 그 공납, 특산품이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영정법, 전세. 세 번째. 균역법 시행. 그렇죠? 그래서 군포를 1년에 한 필로 납부해라. 그래서 영조 때 시행하죠. 영조 때 시행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번째 보시면 과전법 실시. 그래서 국가 경제 기반 마련 그리고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
자, 5번째 환국제 시행. 그래서 환국제 관련도 없고 3번이 정답. 우리가 이제 24번 문제로 갑니다. 24번. 다음 자료와 관련 있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라는 거죠. 자, 초계문신제. 초계문신제는 그 답이 벌써 나와버렸네요. 정조 때 37살 되는 이상의 그 당하관, 그러니까 상품, 그러니까 정산품이 안 되는 사람들, 그 이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서 인재를 뽑아서 누가 정조가 직접 재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40세가 되면 시험을 봐서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관리로 다시 채용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인재를 내 옆에다 둘 수 있게 하는 제도죠. 그것이 초계 문신 제도입니다. 자, 오른쪽 화성행차도는 그 정조가 아버지의 묘,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행차를 좀 자주 했다라는. 자, 기억번. 탕평비를 건립했으니 영조가 탕평비를 건립을 했습니다. 만약에 답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탕평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럼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니은번. 장용영을 설치했다. 자, 정조 때 국왕의 친위부대지요. 군대예요, 군대. 엄청나게 수를 늘렸습니다. 자, 디귿번. 호포제를 실시했죠. 호포제는 고종 때 누가? 흥선대원군이 실시합니다. 동포제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양반들도 포를 납부해라 라는 거죠. 1번 대전 통편. 정조 때 만든 법전입니다. 그래서 정조. 니은 1번 답은 4번이지요. 자, 우리가 25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조선 후기 실학자 땡땡땡 누구냐? 연보 1731년에 태어났고요. 1765년에 북경 중국을 갔다 왔네요. 그렇죠? 자, 18세기 활약을 했구나. 18세기 실학자구나. 그렇죠? 주요 활동 천문관측기구는 혼천이를 만들었어요. 홍대용이지요. 중상학파 홍대용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담엄짓. 그렇죠? 중국 중심의 화이론, 그러니까 이제 중화사상 비판이죠. 양반 문벌제도 비판, 뭐 이런 것들. 자, 한번 보자. 1번. 경세 유표에서 정전제를 주장하였으니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이 여전제를 주장했다가 나중에 이제 자신의 학설을 바꾸지요. 두 번째, 의산문답에서 지전설을 주장을 했다. 홍대용. 그래서 지전설, 무한우주론이지요. 그래서 중화사상을 비판했다라는 것. 자, 세 번째, 발해고에서 발해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니 유득공의 발해고지요. 그렇죠? 유득공, 발해고. 자, 네 번째, 성우사설에서 영업전 매매 금지를 주장하였으니 이게 한전론이죠. 한전론. 영업전 뺀 나머지만 그 판매가 가능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 5번째 문제. 자, 북학의에서 소비를 우물에 비유해서 강조했다. 박제가지요. 박제가 너무 유명하다라는 거죠. 절약보다 소비를 강조하였다라는 것. 그래서 홍대용 2번이 이 정답.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25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25번까지 풀어봤으니까 힘드니까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26번 들어가겠습니다.